곽상도 전 의원이 뭘 받았냐? 공소 기각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 재판이 가장 기억이 나요.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제가 어제 방송 봤거든요. 저도 보고 나서 아니 어떻게 곽상도 이거 50억 퇴직금이 공소 기각이냐라고 화를 내면서 봤어요. 근데 보니까 이중 기소 그거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제 방송도 그렇고 제 기사도 그렇고 예. 사람들이 다 50억 아들이 곽병채가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았어요. 화천대유로부터 대리급. 그 당시 90년생이에요. 90년생이 당시에 30살인데 한 4년 일했는데 그걸로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 다 알아. 맞아요. 정말 비분관계 할 일이고 나도 비분관계 엄청나게 했어요. 네. 근데 재판 자체로 놓고 보면 이 비분관계한 상황 속에서 곽상도가 공소기각 받은 거를 우리가 같이 감정적으로 이걸 바라봐야 되냐? 아니면 법조기자로서 이거를 내가 분노할 일이지만 공소기각 자체는 굉장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기사에 녹여내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는 내가 사람들에게 내 기사를 통해서 분노하는 건 맞아. 근데 다만 공소기각이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이게 결코 뭔가 이제 분노를 막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게 어려워요, 그게. 그래서 기억에 남고. 근데 그 진짜 가끔씩 이런 재판들 있잖아요. 네. 이제 사람들이 이슈가 워낙 크다 보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렇지. 이슈인데 봤었을 때는 원래 그 정도밖에 안 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잘 풀어가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재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에서도 분노를 자아나게 하는 그 구간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곽상도에 한해서는 공소 기각이 내가 감히 얘기하건데 그거는 나는 옳다고 봐요. 공소 기각 자체 참 조심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곽상도는 이중 기소가 맞았고 애초에 이 첫 번째 50억 관련된 이 50억 클럽 관련된 내용으로 했을 때는 애초에 첫 번째 무죄 받았을 때 그때 더 무죄 이게 말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혐의는 그 50억 클럽 관련된 것도 아니고 같은 사안을 두고서 범죄 자금 은닉이라 그래가지고 구형 자체도 정말 한미했어요. 정말 처벌을 위한 이 자존심 상했다고 검찰이 한 건데 애초에 잘했어야지. 근데 내가 공소장을 최초의 1차 기소와 2차 기소로 나눌게요. 네. 이 두 개의 공소장을 다 봤어. 어때요? 똑같아. 그러면 노력을 또 안 했다. 그것도 내가 그거에 대해서 뭐 말은 못 하겠어요. 예. 검찰이 뭐 자기들은 아무튼 추가 기소를 하니까. 문제는 재판장이 똑같은 내용 똑같아요. 그냥 공소 사실이 똑같은데 혐의만 다르게 구분해 가지고 기소를 한 거야. 그러면 재판장이 그걸 봤을 때 그러니까 재판장이 어제도 뭘 얘기하냐? 질타를 하는 거야. 검사 검사 질타해. 선고 공판에서 질타를 해. 야, 이거는 그냥 잘못됐어. 기소를 왜 이렇게 해? 기소를 니들이 애초에 이렇게 이중 기소를 한 거 자체가 잘못됐잖아. 왜 이런 식으로 기소를 해가지고 이거 50억 클럽 잘못됐어. 알아. 우리 다 아는데 이중 기소로 인해서 공소기각이 나온 건 이런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저는 왜 이 공소기각이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너무 요게 하나의 판례가 되겠죠. 근데 그렇죠. 요게 다른 재판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곽상도에 한해서 이중 기소가 일어난 게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안 일어났어? 일어났죠.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 안 일어났어? 일어났어요.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누구는 적용되고 누구는 적용 안 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잘못된 판결이었어. 왜? 아들 병채는 첫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받은 아들 병채. 곽상도는 이미 한 번 받았었고 곽상도와- 병채는 처음인데 그렇죠. 최초에 이게 기소됐을 때 곽상도와 김만배 아들은 기소도 안 했어요. 예. 근데 이게 무죄가 나왔네. 관계성이 입증이 안 된다고. 그리고 나서 추가 기소하면서 아들까지 끼워 넣어가지고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 병채는 이중 기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근데 병채는 왜 무죄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재판장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제 그 재판장의 선생님들 뭘 얘기했냐? 선생님들이래. 그 어제 재판장의 선생님들 이걸 뭘 얘기했냐? 어제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아들 병채도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소권 남용이 이중 기소라고 곽상도는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아들은 이중 기소는 아니니까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제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검사 기소가 곽병채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가했거나 소추재량 일탈을 보기 어렵다.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이 얘기만 들으면 공소권 남용 아니네. 그렇죠. 이중 기소 당연히 아니고 공소권 특기소라서 내가 딱 어제 그 현장에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은 병채는 유죄 나오겠네라고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결론이 무죄야.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법정에서 들을 때 다만이 문제야. 아, 다만, 두 번째. 그렇죠. 여기 나왔어. 이거 이중기소 아니야. 이거 공소권 남용 아니야. 다만. 수능에서 그런데 그렇지. 어제도 다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전까지 다만 나오기 전까지 이거 공소권 남용 아니라고 얘기했고 심지어 어제 재판장이 뭐까지 얘기했냐? 김만배로부터 50억의 퇴직금을 받게 하는데 합병체가 역할을 했다고 전제했어요. 그 작은 기업 대리가 그렇지. 지 회장한테 50억 퇴직금 달라고 그 얘기를 했다고 어제 판결문에 명시가 됐어. 근데 다만이 나오네. 그 다만이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곽병채가 곽상도의 의사에 대리인으로 뇌물을 받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범죄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줘. 아니, 이거는 사실 상식선으로 보더라도 압박 각병도기 때문에 그렇지. 받은 게 좀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지. 어떤 훌륭한 일을 그 전에 했길래 퇴직금 50억 받을 일을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그리고 되는. 실제로 곽병채만 50억을 받았어. 거기서 이사급 소위 간부급으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거 50억이야. 간부급들은 얼마 받았어요? 1억도 안 받았어. 야, 그러니까 상무이사 간부급들은 1억도 못 받았는데 그 그러니까. 대리가 너무너무 훌륭한 일을 해가지고 50억을 받았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내가 보니까 이게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재판장은 욕을 먹어야 돼요. 어제 재판장은 그래서 욕을 먹어야 되고, 근데 다만 공소 기각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그래서 근데 공소 기각을 내렸으면 나는 요거까지 익스큐즈 하겠어. 근데 요거 지금 이거를 분리해 가지고 병채를 받는데 이걸 무죄를 줬어? 이게 말이 돼? 이게 상식적이야? 그런데 한 번 무죄 받으면 다시 재판장에 데리고 오는 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뭔 줄 알아요? 뭐가 있어요? 재밌는 게 지금 다들 그럼 항소 못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딱 그게 생각나요. 아니야. 어제 내가 진짜 어제 킹 받았던 게 어제 영하 12도였잖아. 어제 예. 서초동 얼마나 추웠어요. 너무 추웠어요. 근데 그 추울 때 곽상도 전 의원이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나오더라고. 나오는데 진짜 열받더라고. 킹 받더라고. 열받죠. 그러면서 자기가 피해자래. 자기가 피해자고 검사들한테 할 얘기 많다. 그래. 근데 되게 행복해. 근데 거기 있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곽상도 의원이 2번의 기소를 당한 걸 또 잘 몰라. 이중 기소인데 막 이거 잘 내용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곽상도 의원 옆에서 물어봤어요. 네. 근데 저 의원님 축하는 드리는데 그 항소심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실 겁니까? 라고 얘기해. 그 항소심이 네가 앞에 내가 전제를 뭐라고 했냐? 1차 기소 사건에 대한 항소심은 어떻게 준비하실 거냐? 그러니까 2번의 기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심을 2번 받은 거예요. 그 1차 기소가 소위 말하는 50억 클럽의 본류 사건. 그리고 이거를 무죄가 나오니까 또 기소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항소심이 원래 들어갔었어. 근데 또 기소가 들어가니까 멈춘 거예요. 멈췄어. 기일이 안 잡히고. 그래서 그게 실제로 그 항소심에 대한 다투질 않은 거예요. 1심만 2번 있었다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1심이 2번째 게 또 들어가니까 네. 항소심 재판부에서 재판을 그냥 중단시켜 버렸어요. 그럼 뭐가 남냐? 다시 항소심 본류 사건에 50억 클럽에 그게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뒤집힐 가능성 없을까? 있죠. 그걸 다투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집중하면 되는 거야. 곽상도 의원 뭐 끝났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니 거기서 다투면 그거를 아무도 안 짚길래 의원님 항소심 이제 시작됩니다. 표정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만 좀 괴롭히라고. 나 좀 그만 좀 괴롭혀라. 그게 그렇게 나온 거야. 기자님들 나 좀 그만 좀 괴롭혀라. 날 보면서 얘기하더라. 이게 선배가 말씀하셔가지고 그 얘기가 나온 그만 좀 거군요. 괴롭히래.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웃음이 과연 언제까지 갈까? 왜냐면은 그런 공분된 상황을 어떻게든 근데 이제 단순히 나는 기자고 현장에서 취재한 사람이니까 이중 기소에 대한 공소 기각은 나는 그건 옳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 재판이 왜 판결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풀어놔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곽상도에 관련된 그러니까 증거를 막 배척됐다고 얘기하는데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 이 배척된 이유가 정영학 녹취록 속에서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심지어 남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들까지 보면 병채가 계속 돈 달라 그래요. 계속 돈을 요구하는. 계속 돈 달라 그래. 우리 아버지가 달라 그랬는데 그게 한 번이 아니야. 여러 번인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돈 달라고 했는데 그 돈 언제 주냐. 그러니까 그거는 막 김만배가 유동규랑도 상의하고 정영학이랑도 상의하고 돈 어떻게 줄까. 그래 유동규가 막 얘기해요. 그거 그 배당금으로 주는데 그거 아니냐. 세금 띄는 거 알아서 해야지.
그랬더니 막 김만배가 또 타박해. 그걸 어떻게 그렇게 주냐고. 제일 막내인데. 이런 것들이 정황이 있는데 다 배척됐어요. 아 그거는 증거로서 다 배척됐다는. 다 배척됐어. 말이 되냐고. 전원이라고 배척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만배가 이 재판에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했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했냐? 자기가 헛소리했대. 어떤 곳? 내가 일부러 배당금 이 배당 비율 힘든 척 하려고 50억 클럽 있다고 헛소리했고 실제로는 이 돈을 그때 줬잖아. 네, 들어갔잖아요. 줬는데 돈을 줬는데 이거 내가 다 헛소리해가지고 이런 연관돼서 원래는 이게 하나은행에서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에서 곽상도로 인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 처음에 성남에 때 컨소시엄이 대장동 사업에서 만들어지는데 그때 하나은행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하나은행이 빠지냐 마냐를 놓고서 힘들어할 때 이때 곽상도의 힘을 이용해서 하나은행이 안 빠지게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으로 50억을 주기로 한 거예요. 그게 공소사실이야. 합리적이죠. 이게 공소사실이야. 예. 그리고 실제로 50억이 들어갔어. 그렇죠. 근데 그 방법이 배당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리고 직접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아들을 통해서 갔다는 게 합리적인 공소사실이에요. 이게 배척돼서 무죄가 나온 거예요. 믿겨? 안 믿기죠. 그러니까 빡치는 거예요. 근데 야. 이게 한번 실패했으면은 그때 제대로 했으면 조졌으면 됐는데 못했으니까 또 한 거야 8개월 뒤에. 그러면 제대로 해야지. 근데 이게 처음에 23년 2월에 네. 1심 결론이 났고 10월에 2차 기소를 했어요. 그럼 똑바로 해야지. 근데 공소장이 똑같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그럼 일을 안 한 걸로 전 비춰지는데. 그러니까 빡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소장을 보고 있으면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우리 뭐라고 얘기해? 내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공소장이 똑같고 이중 기소고 누가 봐도 이중 기소야. 아 근데 이게 제가 화가 나는 게 뭐냐면 각상도 이래나 저래나 일반 분들이 보기에는 무죄 2번 받은 거잖아요. 우리 한번 1차 1차 기소 무죄, 2차 기소는 판단하지 않은 공소기각. 아 그렇죠. 네. 이렇게 두 가지인데 근데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잘 모르니까 곽상도 2번이나 무죄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얘 죄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재판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렇게 거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열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열받죠. 그게 열받는 거야. 근데 이러면서도 이 공소기각 나온 거를 그래서 기사 쓸 때 되게 조심스럽고 어려웠어요. 솔직히 내가 그 선고 나오기 전날 그러니까 이틀 전에 내 기사 이걸 썼어요. 예고 기사를 썼어. 그 예고 기사를 본 사람들은 다 알아. 공소기각 나올 걸. 내가 드러내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렇죠. 공소기각이 나올 거라고 썼어. 예. 근데 실제로 결과 어떻게 돼요? 공소기각 왜 재판을 우리가 선고만 봐서 그러지 재판을 처음부터 이거를 봐온 사람 꾸준히 봐온 사람은 느낌이 오죠. 공소기각 나올 걸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그거대로 쓴 거예요. 나올 걸 예상하는 거. 그리고 그게 공소기각 나올 게 진짜 열받는데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해. 그걸 말하고 싶어요. 그게 어려워요. 그게. 약간 결이 다르긴 한데 전 이제 노상원 선거 나왔을 때 이게 사실 형량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그 정도가 막 엄청나게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내란 본류만 이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엄청 혼났거든요. 너 이 새끼야. 정신 내란범을 야 내란을 기획한 노사는 어떻게 인연이냐. 근데 이런 것들을 풀어가나가는 과정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 예. 그게 어려워요. 그런 게 참 있었고. 근데 다만 그 어제 환하게 웃고 있던 곽상도 전 의원이 나를 그만 괴롭히라고 나한테 말했잖아요. 네. 나한테 말한 딱 쳐다보면서. 쳐다보면서 말했는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 항소심 결과는 얼마든지 바뀌어요. 끝나지 않았다.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 검찰이 진짜 미안한 얘기들 잘했으면 좋겠어요.